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7호 의원회관 제 방에 있었던 가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코닉한 그런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책장인데, 이 책장은 제가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2015년, 16년 제가 이 국회 오기 직전에 아마 이것을 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구해서 사서 제가 갖고 있다가 여기 와서 세팅을 처음 했어요. 이게 전부 분해 조립이 되는 그런 가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구를 어디서 샀느냐면 한국의 빈티지 샵에서 샀어요.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저것이 인터넷에 뜨는 순간 기겁을 하고 제가 저걸 보러 갔죠. 그걸 보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 옆에 있었던 저 두 개 양쪽의 라벨 때문입니다. 저 라벨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라벨을 본 거예요. 2011년에 이태리에서 만들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저 1920과 R을 저 마크를 제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저 마크를 보고 제가 기겁을 해가지고 이걸 보러 갔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을 먼저 봤거든, 사진으로. 보러 갔는데 오른쪽 끝에 이 마크가 있고 왼쪽 끝에 또 하나의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 마크예요. 근데 제가 오른쪽 마크를 보고 놀랐는데 왼쪽 마크를 보고는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 작품을 처음 보고 저게 오른쪽 마크를 보고 놀랬고 왼쪽 마크를 보고 왜 놀랬는가. 아마도 이 피아노 디자인이라는 말을 보고 저 오른쪽에 또 저 리바라는 회사를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리바라는 거를 여기 리바가 안 나오잖아요. 알마크만 있잖아요. 근데 저기 리바라는 이태리 회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 회사가 저 피아노라는 저 단어와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가를 저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피아노는 렌초 피아노를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당대에서 최고의 지금 인기를 부과하면서 지금 거의 지금 현존하는 이 건축가 아마 빅3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그 렌초 피아노의 이 작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 렌초 피아노가 건축가가 무슨 가구를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저 R자 마크를 갖고 있는 저 회사하고의 그 아주 오랜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연을 제가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제품을 사러 갔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싼 저 리바라는 저 R자 마크 가진 저 가구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이거든요. 거기다 렌초 피아노가 디자인을 한 제품인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게 원래 얼마인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훨씬 싼 값으로 이 제품을 알아봤기 때문에 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야말로 가장 애지중지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현대 디자인 가구들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아주 가장 최애하는 아이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렌초 피아노와 그 R자 마크를 갖고 있는 리바라는 회사가 2002년도에 개발을 한 책장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옛날에 몰랐죠.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 나무로 된 5칸이 있고 그 안에 공간이 4칸이 들어있어서 딱 요 버전입니다. 더도 덜도 없이 딱 요 버전을 만든 게 2002년이었고요. 제 작품은 아까 보셨지만 2011년에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가 봐요. 리바라는 회사는 나무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알짜 옆에 1920년부터 3대에 걸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나무 가구로 가장 유명한 데가 리바예요. 그 리바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리바와 함께 렌초 피아노가 함께 한 거죠. 렌초 피아노가 디자인을 해서 리바가 만들어서 파는 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 디자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하고 렌초 피아노가 자기 아들하고 함께, 그 피아노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함께 가구 디자인을 하는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아마 아들이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렌조란 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피아노 디자인. 근데 저는 저거를 한 번에 알아본 거죠. 피아노 리바이니까 이거 완전 렌조 피아노구나라는 걸 알았고, 이걸 파는 사람들은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가구인데, 이 가구에 대해서 아마 한때 나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옆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 가구고요. 이 나무는 완전히 통원목으로 된 그런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렇게 중간에 등을 하나씩 집어넣기도 하고, 중간을 막아가지고 뭐 수납으로 쓰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온전하게 책장으로만 썼는데 이렇게 어지러 놓은 책장 같아.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 안에다가 이 무슨 뭐 매장 같은 데서 한다면 여기다가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색색까지로 옷들을 접어넣고, 그리고 뭐 액세서리도 넣고, 뭐 구두도 집어넣고, 뭐 청바지도 개고 이렇게 해서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벌써 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제가 사용하면서 보니까 이게 책장의 깊이치고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저를 디스플레이 하면서 저렇게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렌조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이 렌조 피아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이 지식으로 이 얘기를 한다고 너무 나무라지는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진 너무 잘 찍었네.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렌조 피아노입니다. 렌조 피아노는 이태리 건축가고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해진 그 계기를 본다면,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이 작품을 디자인하면서부터입니다. 실제로 이 pompidusen 1977년입니다. 이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그죠? 40년 전이야? 40년이 넘었네요. 그죠? 77년이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 첫 직장 다닐 때인데, 이 pompidu 센터라는 이 건물을 이 렌조 피아노가 설계를 하면서부터 이 렌조 피아노라는 사람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저보다도 한 10살 정도 더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대에 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옛날 공장 건물을 고쳐서 만든 이 박물관이 아니라, 미술관이 아니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사 중이 아니고 완성이 된 겁니다. 아시바를 걸쳐놓고 그 공사 중인 건물 같이 해놨죠. 이 pompidu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콘이 되는 그 부분은 저 계단입니다. 용수철이 돌아가는 듯한 저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이 밖으로 계단이 나와 있어요. 올라가는 데가. 그리고 각 층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또 있고요. 그리고 안에도 물론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을 통해서 갔는데, pompidu 센터는 저 밖에 나와 있는 저 계단이 저 pompidu 센터의 심볼 마크가 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중에 장비메르라는 분이 있는데, 스위스 분인데요. 그분은 평생 동안 이 pompidu 센터의 디자인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 pompidu 센터에서 나오는 책이라든지 이런 그래픽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장비메르라는 분은 스위스 사람인데 이 프랑스에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랭탕 백화점도 이분이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로고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새로 뉴 윙으로 새로 이제 피라밋이 만들어졌잖아요. 유리로 된. 그거는 IMPA가 만든 건축물, 거기 안에 모든 사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래픽을 했던, 제가 아주 존경했던 장비메르라는 분이 저 계단을 갖고 마크를 만들었어요. pompidu 센터에. 이게 이 장비메르의 이 마크인데, 이것은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진 pompidu의 건축을 갖고 만든 심볼로 최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때 이 장비메르라는 사람이, 제가 30대 중반에 처음 pompidu를 갔을 때 2층에 있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전시장에서 장비메르의 60세 회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진짜 놀라웠던 거는, 제가 제 30대를 제일 흔들리게 만든 게 바로 그 전시였어요.
내가 60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가 마른 빵을 혼자서 씹어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30대 아니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계속 혼자 있었던 그때 같이 스위스에 어떤 이제 출장 갔다가 저 혼자 파리에 남아서 이제 쭉 전시장을 다녀보다가 그래서 콜라 한 잔하고 말라 빠진 바게트를 먹으면서 제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이 너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사람 60세였어요. 63세. 나는 그때 39살이었고. 근데 그때 할 수 있어. 저는 디자인을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디자인 그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 소신을 갖고 평생의 직업으로 가야 될 일인가? 회사는 나름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91년인가 그랬어요. 그때가. 회사 막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인데 제가 45세까지만 디자인을 하고 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제가 하고 다닐 때입니다. 근데 저 전시를 만난 거예요. 뽕피두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이 너는 왜 그만하려고 그래? 내 스스로 질문하면서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디자인 판이 싫어. 이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싫고 네가 자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63세 저렇게 할 수 있어? 그 질문을 나한테 하는 순간 그 빵을 먹었던 그 순간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빵하고 콜라를 넣고 쟁반에다 놓고서는 카페테리아에서 위에층에 뽕피두에서 이거 이렇게 먹으면서 63세에 너 저렇게 할 수 있어? 자신 없어 그러는 거야?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63세에 저런 거보다 잘할 자신 있었거든요. 63세에 내가 저걸 왜 못해? 근데 왜 그만두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저 전시, 장비메르의 전시를 보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사갖고 나오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게 이 장비메르의 작품을 보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저 뽕피두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렌조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비메르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산 가서 한번 디자이너의 생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걸 말씀드리고 이 마크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리고 뽕피두의 많은 디자인에 관련된 책들 이런 걸 많이 한대고요. 이 뽕피두 센터는 무료예요. 들어가서 모든 걸 보는 게 다 무료인데 딱 그 2층에 있는 그 특별 전시실 하나만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런 전시 지금 변화가 생각이 났네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제 인생을 돌아보는 전시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목포 개관전으로 한번 해볼까나? 목포에 박물관을 오픈하면서 한번 제가 그때쯤 몇 살쯤 될라나? 한 70세가 되는 해에 한번 제 박물관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겠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장비메르 얘기하기 전까지 나도 63세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국회에서 부대 끼면서 63세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 생각이 나면서 벼랑간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딱 새로운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제 다시 렌조 피아노로 돌아갑니다.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저게 완성된 건물입니다. 요 앞에 약간 경사가 져 있는 앞에 사람들이 많이 퍼포먼스도 하고 하는 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처음 지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던 게 이것이 어떻게 완성된 건물이냐라는 거죠. 난리가 났었는데 저기는 지금 모든 안에 들어가는 냉방, 난방, 수도, 무슨 정화조리 모든 설비가 다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렌조 피아노라는 사람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뽕피두 대통령이 이것을 오케이를 한 거예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건물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미술관으로 현대미술관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위대한 게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미테랑인가 퐁피두인가 이거는 퐁피두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제 그때 자기 거가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아주 뭐 놀라웠던 그런 이 1977년이면은 퐁피두 때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프랑스는 참 위대하네요. 드골 공항에 있는가 하면 그쵸? 그 퐁피두 기념관이 있고 기념관이 아니고 퐁피두가 이 현대미술관의 이름으로 붙은 거야. 퐁피두 센터예요. 근데 퐁피두는 없어요 안에. 우리 김대중 센터 하면 김대중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퐁피두 센터에 이게 현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 이 스케일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 이상했어요. 그리고 여기 화분이 있는 거 저도 유명한 사람 조각이죠. 현대미술관 밖에 들어가도 되는 건 밖에 들어가 있고 이 스케일 보세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큰가 이 건물이. 이렇게 이걸 만든 디자인을 해서 유명해진 그 건축가가 바로 렌초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이 또한 이 렌초 피아노의 작품입니다. 이게 1994년에 완성됐는데 사실은 이 간사이 공항이 이 전 세계 공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공항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 있으면서 이것이 비행기를 많이 맞아야 되니까 이런 방법이었고 아마 우리나라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에서 서비스나 여러 가지로 계속 1등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새로운 공항이 전부 이 간사이 공항을 이 모델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 이 간사이라는 건 관서라는 말의 일본 발음이죠. 관서, 관동. 그렇죠? 이 관서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시죠. 그리고 도쿄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관서 지역의 꽃이었던 곳이 그때 그 도시가 어디죠? 오사카가 아니고 교토죠. 그쵸? 교토가 경도라고 쓰잖아요. 경도. 서울 경자 우리로 쓰는 경에 도가 이제 그 도시라는 도를 쓰는데 경도인데 동경이 뭐예요? 동쪽에 있는 경이에요. 그쵸? 동쪽에 있는 교토죠, 말하자면. 그렇다면 동경이잖아. 여기는 교토고, 경도고, 교토가 중심이었을 때가 이제 바로 이 관서 지역이 중심이죠. 지금도 음식 맛있는 집, 맛집, 이런 집들은 오사카에 많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오사카가 바로 그 교토 옆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공항입니다. 그래서 간사이는 이제 관서라는 것을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간사이 공항인데 이 간사이 공항이 그야말로 현대 공항의 아주 모델이 됐던 것이 이게 바로 렌초 피아노입니다. 또 그래서 또 유명해서 저는 사실 렌초 피아노를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 공항이 오픈하자마자 오사카를 갔어요. 공항 보러.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공항이라는 것이 이제 비행기가 들고 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동선 계획이 잘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 자체는 이제 밖에 쉐입이 중요한 것이고 그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 공항 디자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라는 이 건물이 2000년에 렌초 피아노가 또 디자인한 겁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거 저예요. 포츠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죠, 말하자면. 거기, 이 포츠담 광장, 옛날에 무슨 조약이 있었던 곳이죠. 거기에 그 렌초 피아노가 지은 건물이고요. 이 건물입니다. 세모로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참 이게 놀라운 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09년에 렌초 피아노가 만든 이 건물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책꽂이를 지금 연상을 한다라고 봤는데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저 가느다란 기둥을 한번 봐주세요. 이걸 보시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교토 박물관에 그 가느다란 기둥으로 다시 또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우리 그 다니구치라는 일본의 그 모마를 리모델링한 그 건축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9년에 이 모던윙, 시카고 모던윙을 만들었다는 게 또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요. 그리고 이게 좀 유행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냥 가느다란 파이프만 갖고 그냥 한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기둥이 됩니다.
더샤드라고 해서 이것이 영국에 있는 이 멀리서 보면은 우리 롯데타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제 직선들이 이렇게 겹치는데 근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솔직히 롯데랑 그쵸? 이 전체 쉐입이 이것도 렌조 피아노의 작품이죠. 이 더샤드의 아래층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여. 그 안에 내장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그 오나시스 관련됐던 이제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라는 재단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이 도서관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아데네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것도 그 이제 그 렌조 피아노 건물 여기서 저 파이프가 2016년인데 저 파이프가 옛날에 그 파이프로 혼자 썼던 게 가느다란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죠. 서로들 디자이너들 간에 건축가들 간에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2006년에 있는 저 건물보다는 사실은 교토의 다니구치가 더 그 기둥을 가느다란 기둥을 굉장히 그 멋지게 자기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쵸? 여기 그 안에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아까 그 건물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베를린에 있는 뉴 뮤지엄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치퍼필드가 디자인한 제임스 사이먼 갤러리인데 여기서 보세요. 기둥이 저기 네모 기둥이 보통 굉장히 굵었었는데 저거를 가늘게 만들어서 이 데이비 치퍼필드가 새로운 왼쪽에 제임스 사이먼 갤러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 지금 뉴 뮤지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리모델링을 전부 치퍼필드가 했어요. 치퍼필드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누군지? 태평양 아모레 뮤지엄 만든 사람이에요. 건물. 그 사람이 치퍼필드예요. 그래서 그 치퍼필드 작품으로 이번에도 뭐 대상 받았죠.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로. 그러니까 치퍼필드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건축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지금 제임스 사이먼 갤러리를 뉴 뮤지엄 옆에 붙이면서 이게 웬만하게 저쪽 오른쪽에 저 기둥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를 만들면서 가느다랗게 해서 구조를 만들면서 그걸 기둥으로 저렇게 해서 새로운 건물이라 저렇게 기둥이 많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에 대한 마치 하모니 같이 화답을 하는 듯이 이렇게 그 간격들을 비슷하게 하면서 저렇게 가느다란 네모 기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들이 좀 가늘어지는 게 요즘에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임스 사이먼 갤러리입니다. 오른쪽에 이게 제임스 사이먼 갤러리고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만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옛날 건물의 안에를 다 바꾸면서 그 연결 부위를 그 선으로 하면서 여기를 말하자면 이거 보세요. 저기 새 갤러리를 이 옛날 건물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서 이 시대에 화답하는 듯한 건물을 만든 거죠. 영희 씨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옛날 거를 보면서 존중하면서 이 시대 거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책무죠. 여기 보세요. 옛날 건물하고 지금 건물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예전적 거하고 똑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안압지에다가 그 지금 시대 한옥을 갖다가 덜컥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놓고 마치 어린애들한테 지금 그게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건물인 양.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 시대를 보여줘야 되는 게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것 옆에다가 지금 거를 만들어서 후대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게 17세기인데 나는 21세기 이걸 했어. 그러면서 그게 그 시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25세기에는 25세기가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후손한테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인문학이에요. 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나전칠기를 갖고 자꾸 이 시대 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재가 같고 그 언어가 같아도 지금 만들어내는 문학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옛날 것과 지금 것이 같이 이어진 그런 그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초모던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2013년에 이 헤이세이 지신관을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토 국립박물관 새로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구치 건물인데 이게 보면 아까 렌조 피아노의 건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2013년이고 아까 하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응? 이건 2009년이에요. 참 이거 나중에 이거 두 개 이렇게 같이 놓고 봅시다. 2009년, 2013년.
이게 그리고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들에 맞게 자기식으로 이렇게. 이건 정말 너무 비싸. 앞에 물만 있지. 다시 돌아갑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지금 다니구치 요시오라고 지금 일본 최고의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 뉴욕의 모마를 리모델링 했던 그 사람의 2013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저는 2013년 전시 때 갔어요, 여기. 근데 몰랐어요, 이 다니구치가 한 줄. 근데 가서 보고 입구에서부터 이게 다니구치 아니야? 라고 놀래갖고 들어갔는데 맞더라고요. 막 지어갖고 오픈을 했을 때. 원래 옛날 건물이 있었고요. 근데 이 다니구치 건물이랑 이제 그 지금 렌초 피아노 건물, 이 사람들이 유행같이 저 가느다란 기둥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구치 건물 봤고요. 그리고 옆에 저 뒤에 것도 이제 다시 이제 리모델링이 좀 되면서 이건 스킨만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갔다고 또 지금 영희 씨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안에 찍은 거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미어 터져요. 그리고는 정말 너무 놀랬던 게 몰테니라고 제가 좋아하는 가구, 몰테니의 그 2003년에 여기서 장 누베라고 같이 저렇게 또 이렇게 끈으로 이어져서 책꽂이가 만들어졌어요. 참 희한하죠? 2003년에. 그러니까 건축가가 가구랑 같이 그래서 공중에 떴는데 저는 2003년 거를 못 봤고요. 제가 2010 몇 년에 봤는데 그때는 몰텐이랑 같이 그것도 장누벨이었나 보다. 저는 그게 그 렌초 피아노라고 생각했는데 장누벨이 몰텐이랑 같이 2010 몇 년에 또 이 작품을 또 냅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도 이게 이때는 끈이 아니라 이렇게 파이프, 쇠 파이프 같은 거였는데 제가 나중에 2010 몇 년에 봤을 때는 이게 끈이었어요. 예.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2016년에 렌초 피아노랑 리바, 이 책꽂이를 만든 리바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서 너무나 유명해진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 리바라는 데는 나무를 다루는 집인데 나무라는 게 원목이 항상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오잖아. 이렇게 썩은 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레진으로 메꾸기 처음 시작한 집이 이 집입니다. 2016년에 이렇게 레진으로 해서 했던 작품을 렌초 피아노가 이 디자인을 함께 리바랑 했던 것이 그 뒤에 얘보다 훨씬 더 나중이죠. 이거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건 아마도 이게 그 엑스포 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부 옆에가 아크릴이 아니라 레진으로 해서 이 나무를 그 위에다 덮은 거예요. 제가 이제 리바하고의 제가 인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015년에 4월 달에 제가 가구쇼를 이제 해마다 갔었는데 제가 2014년, 13년에 예술 감독을 해서 갔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우리 직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가기로 결정됐을 때예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직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태리 가구쇼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랑 함께 그 전시를 2014년에 했던 마테오라는 이태리의 유명한 건축가의 아들이 있었어요. 마테오라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오리곤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고 자기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우리를 데리고 차 2대로 꼭 저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서 이 리바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리바가 밀라노 근교에 한 1시간 거리에 공장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개를 다 보여줬어요, 저희를. 근데 지금 리바 여기가 본사인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1920년에 처음에 리바 원목 가구가 시작이 됐어요. 원목을 이제 잘라내고 가공하는 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가구도 같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리바의 2번째 아들, 지금 있는 사람의 아버지죠. 아주 노인이 저를 여기 데려간 올리고니라는 이 밀라노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제가 2014년에 전시를 함께 아들하고 아버지랑 같이 했고 엄마도 어머니도 건축가예요. 엄마 아버지가 다 건축가고 아들도 건축가인데 집에서 이제 밥도 해주고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오리곤이라는 분이 이걸 저를 보여주고 싶다고 아들과 자기랑 차 2대를 갖다가 해서 이 3군데를 다 보여주게. 그때 리바였어요. 근데 리바를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디자인한 것은 내 친구 렌조 피아노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렌조 피아노랑 선후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바의 지금 그 할아버지가, 그 2대째가 이 렌조 피아노랑 다 이 사람들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디자인한 게 렌조 피아노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전시장을 다 렌조 피아노가 디자인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렌조 피아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한 동네에 있는 그 건축가잖아. 오리곤이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그 렌조 피아노가 이 사람들 가구를 막 함께 만들고 함께 이 건물을 지어주고 안에 전시장을 꾸며주고 한 것을 저희를 다 보여준 건데 이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기다 갔었고 제가 찍은 거니까 아주 재밌는 건물 이제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공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가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네 이렇게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가 만든 것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를 했던 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런 테이블 하나에 보통 저 의자 빼고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가구들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런 가구들 많이 보이죠. 이 시작이 전부 이 리바입니다. 이런 가구들로 이제 디자이너들과 함께 셀을 넣어가면서도 하고 뭐 이런 거 요새 많아요. 이게 다 이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사람들 나무 깎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깎고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에도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수십 년 된 나무들을 다 갖다가 쟁여놓고 말리고 하면서 자기들이 또 이걸 제재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보관하고 사고 전 세계에 남미에서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큰 나무들은. 이제 여기에 저 오른쪽에 보라색 목도리 둘은 할아버지가 올리곤이고요. 그 아들이 마테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여기는. 하나씩 얼마나 친절하게 이건 접착을 하는 겁니다. 나무를. 접착 하나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파낸 나무들 로그로만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따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여기다 놓고 그냥 말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이제 건조시키는 거 비 맞아가며. 리바 1920년부터 자기네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큰 자랑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로그로를 여기서 해서 파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금방 즉석에서 또 파갖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 전구 이렇게 파가지고 형태로 모든 기계들 그리고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써왔던 모든 기계들과 이 모든 게 여기 다 있는 거죠. 저 신발 그때 산 거예요. 빨간 신발 2015년에 그렇죠? 이런 가구들 서랍종 이거 뭐 가구 쇼마다 항상 리바는 큰 코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저 위에서 저 도구들을 해가 들어오는 데다가 도구를 실루엣으로 보게끔 저렇게 해놓은 전시도 저게 렌조 피아노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역사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쓰던 도구부터 시작해서 여기다가 쭉 그 옛날 기계들 지금 쓰지 않는 기계들 그리고 그때 만든 작품들 하나씩을 이렇게 다 갖다가 여기서 이것은 자기 그냥 본사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옛날에 톱들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하루 종일을 가서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이 기계들을 다 보고 전시장 보고 3군데를 다 돌았어요. 그 야적장 나무 싸놓은 데를 봤고 여기 마테오. 예, 얘가 이제 마테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곤이 저 할아버지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되게 그냥 영어로 저 사람 이태리 말로 하고 저는 뭐 영어나 우리말로 해도 다 통해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이 사람들이 샴페인 파티 해줬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쭉 앉아있는 애들이. 그리고 이제 마테오하고 오리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무 하는 집이라 다 나무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선물 드리고 이 사람은 이 집, 이 리바의 손자예요. 지금 3대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왼쪽이 우리 가와씨고 오리곤이고요. 아주 위트도 있고 참 좋은 할아버지예요. 제가 요새 이 국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4월이면 항상 선거가 있고 문제가 있어갖고
그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밀라노를.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4월에 제가 무조건 밀라노 가서 여러분들 그때 가서 밀라노 가서 제가 또 유튜브 해드릴게요. 이 리바 1920년부터 자기네 회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나무 뮤지엄이라고 돼 있죠. 쇼룸이면서. 그런데 제가 저 책꽂이에서 저 R 마크를 본 거예요. 제가 2015년에 가서 여기서 가서 이렇게 리바를 새 공장을 다 다녀봤는데 렌초 피아노가 만들어진 가구들까지 다 봤는데 여기서 저 리바를 보고 저쪽에서 피아노를 봤으니 제가 이 가구가 렌초 피아노가 리바랑 함께 만들었다는 걸 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싼 값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서 갖고 있다가 제가 국회에 와서 여기다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들어와서 이제 나가면 어디다 갖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사람들 나무로 있는 리바. 이렇게. 참, 여긴 또 이제 다른 공간인데, 여기는 그 자기네 역사 이런 것보다 자기네가 만들어서 파는 가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 시도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무로 통한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는. 나무에 이런 어떻게 그냥 뭐 요만한 그 쪽 한쪽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였죠. 이렇게 모든 나무 소재들을 수십 년에 걸친 거를 다 말리면서 적재를 해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는 나무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켜서 쓰고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군데를 가봤어요. 세 군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랬고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아이고 참 이렇게 3대에 걸쳐 1920년부터 이제 100년 된 거잖아요. 올해 파티했겠네 이제 100주년 기념 파티 리바. 이제 옥상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돌아왔죠. 저 위에 기사회생이라는 한자 보이시죠? 반사돼 갖고 한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데 저거는 그 시니키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건데 그 시니키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민주당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민주당의 첫 번째 그 창시자가 그 시니키 선생이에요. 그래서 저것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제가 기증을 하고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익희 선생님 정도의 글이 하나 있는 거 좋잖아요. 근데 지금 기사회생이라는 글이 필요한 데는 열린민주당 같아서 이번에 당사 새로 만들면서 거기 그 당대표실이나 어디에다가 제가 저 기사회생을 신익희 선생 민주당이거든요. 우리도 열린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그 기증을 하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렌초 피아노와 그 리바가 함께 만든 이 책꽂이에 저 위에 있는 신익희 선생님의 기사회생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저 밑에 것까지 놓고 가라는 건 그거는 안 되고요. 기사회생은 제가 열린민주당의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제가 걸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안목이 그 리바를 알고 있었고 가서 봤고 그리고 이 피아노, 이 리바하고 렌초 피아노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굉장히 비싼 작품인데 헐값에 제가 이것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이제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 책꽂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중에는 그 목포에 있는 크로스포인트 우리 기념관 목포 사무실이 있다면 거기 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는 박물관, 나전치기 박물관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그 스토리들을 듣고 또 함께 감동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데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 놓여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혼자서 몰래 숨겨놓고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남산에 가 있다가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질 때쯤 박물관 앞에 가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샵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